11번.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원판에 연결된 실을 수평방향으로 크기 F인 힘으로 잡아당겨 원판이 수평면에 놓여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저 O는 원판의 무게 중심이고 원판의 반지름은 3기, 고정된 받침대의 높이는 D다. F를 연속적으로 증가시켜 F가 F0일 때 수평면이 원판에 작용하는 힘이 0이 되었다 라는 말이 뭘까요? 자, 수평면이 원판에 작용하는 힘이 0이 됐다라는 말은 F0일 때 이 바닥이 얘한테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 돌림힘 표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니까. 자, 축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총 몇 개냐? 저 F0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중력도 있어요. mg라고. 그 다음에 이 원판이 받는 힘은 또 하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수직항력이라. 자, 축을 잘 잡으면 되게 편해지잖아요. 그죠? 어디를 축으로 잡자? 여기를 축으로 잡는 게 저 수직항력이 얼마인지 알 바냐고. 저 수직항력을 날려버리자고. 그래서 저기를 돌림이 평형의 축으로 잡아버리자고. 그러면 이 F0는 여기서 작용하니까 O를 이 원판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할 거고, 중력은 이 원판을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 돌림힘이 같으니까 그 순간 얘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중요한 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돌림평이 중요한 건데,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뭐가 필요해? 요 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요 거리가. 자, 저 거리가 지금 얼마예요? 반지름인 3D겠죠. 그런데 돌림평형을 쓸 때는 이 힘을 벡터 보내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 F0를 이렇게 변이 벡터, 축으로부터의 거리 벡터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 보내도 돼요. 요 놈도 요 거리로부터 해가지고 중력을 이렇게 벡터 보내도 되는데, 힘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니까 지금은 뭐를? 저 거리 벡터를 벡터 보내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저 거리 벡터를 요 거리로 바꾸고 요 거리로 바꾸자고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3D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 거리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D라고 나왔어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2D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얼마야? 피타를 쓰면 되겠네. 피타. 맞아? 그럼 얼마가 돼요? 루트 5D가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써요? 자, 요 F0가 만드는 건 얼마? F0 곱하기 2D. 자, mg가 만드는 건 뭐라고 써? mg 곱하기 루트 5D가 되겠죠? 그래서 F0는 얼마가 나온다? 2분의 루트 5 mg가 나오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분의 루트 5 mg가 되겠습니다. 12번. 그니같이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A, B가 실 PQR에 연결되어 등속 원운동을 한다. A, B가 원운동을 하는 동안 PQR이 연직 방향과 이르는 각은 각각 30도, 60도, 0도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PQR이 이르는 각이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R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 장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물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또 물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각도가 30도, 요 각도가 60도. 자, 질량이 m이로 같다고 나왔고요. 얘는 A, 얘는 B. 그런데 요 장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장력.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뭐가 같다? 반지름도 같고요. 지금 모두 같아. 속력도 같겠죠? 그치? 반지름도 같고 속력도 같다고. 자, 그러면 A가 받는 힘이 총 몇 개냐라는 걸 따져볼게요. A는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장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장력을 받아요. 이걸 T 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뭘 받아? 중력을 받아. 요걸 다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구심력이 나와야 돼. 요걸 다 더한 게 어쨌든 R자 힘이 내서 어떻게? 구심력이 나와야 될 거라. 사이즈가 요 F.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두 개 합한 놈을 하나로 취급해버리게 되면 얘 합한 놈을 어떻게 이렇게 그럼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각이 30도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탄젠트 30도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T 플러스 mg 분의 F라고 쓸 수 있어요.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는 요렇게 요래 T2라고 하고 위쪽으로 장력을 받고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 요 두 개 합한 놈이 자 마찬가지 뭐가 돼야 된다고? 요쪽 방향의 힘 F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요래 이걸 뭐라고 썼어요? mg 빼기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어디 가서 60도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탄젠트 60도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mg 마이너스 t분의 f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저 f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두 물체는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반지름이고 동일한 선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가 같으니까 같다라고 정리하면 T 플러스 mg 탄젠트 30도 하고 뭐가 같다고? mg 마이너스 t 탄젠트 60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t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t 얘가 루트 3분의 1이고 넘어가면 어떻게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루트 3이니까 t 플러스 mg가 mg 마이너스 t 곱하기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넘어가면은 4t가 뭐가 돼요? 2mg가 되네요. 그래서 t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mg가 된다. 맞아. 네, 그래서 구심력이 같다라는 걸 일단 아시면 각각의 R자 힘이 뭔지를 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장력, 요 T1, T2 같은 거 쓰지 말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mg하고 t를 가지고 구심력이 같다라는 거 가지고 식을 쓰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12번도 해결. 네. 쳐가지고 조금 비틀어진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보는 거 아닌데 뭐. 괜찮아. 그리고 보다가 가끔 움찔움찔해야지 뭐. 어? 둘 다 볼 가능성이. 보든 말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잖아. 학원에선 영상을 신청을 했으면 보내야 되는 거고 영상을 보냈으면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 보고 안 보고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학원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영상을 보내니까. 자, 나도 영상 찍는 거 되게 싫어. 자, 13번. 맨날 썸네일도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아 진짜로 내가 그렇다고 그 썸네일을 내가 직접 고르기 웃기잖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귀찮은데 지가 알아서 잡는단 말이야. 이상한 거 꼭 그지 같은 걸 잡아내가지고. 아무거나 어. 화면 하나 그냥 물리 만들어 놓으셔서 앞에 띄우면 되는 거. 아 그런 거 하기 싫어. 난 그런 걸 아예 못 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럼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그거 쳐보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왜 보는지. 자 13번
13번은 자, 네. 너무 크게 그렸나? 다음 샥, 샥, 샥. 자, 영역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도선이 D구 2D라고 그러면 자, 요만한 사이즈 4칸, 2칸. 자, 여기가 0 좌표값이 D, 2D, 3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도 기전력이 자, 거리에 따라서 D일 때는 V0가 됐고요. 자, D에서 3D까지 3D까지는 마이너스 3V0가 됐고요. 그 다음에 3D 이후에는 3V0가 됐어요. 자, 여기 유도 기전력이에요. V 거리에 따른 자, 저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 요 고리의 가로 길이가 2D예요. 이 자기장 영역의 가로 길이는 얼마인데? 혹은 D인데. 자,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 지금 어떤 B0가 됐다. 자, 그럼 이거 하나 그냥 V0가 됐다고 하니까 첫 번째 구역의 자기장을 그냥 정하자. 들어가는 방향의 B0였다. 그래서 없는 영역에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존재하니까 그걸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D에서 2D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조심할 건 D에서 2D로 넘어갈 때 요 완 영역에서의 자기장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D에서 2D까지 가는 동안의 변화량이 뭐가 돼야 된다고? 첫 번째 구간보다 몇 배? 3배 커야 된단 말이야.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될 거고. 왜? 첫 번째 영역에 구간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였으면 두 번째는 그거에 맞게 조건에 맞게 하면 되면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3B0가 돼야 된다고. 맞아요? 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B0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3B 이후에 보게 되면 3D 이후에 봤을 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3D 이후에 보면 3V0가 된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 이 영역에서 마찬가지 뭐가 없다고?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 요게 3V0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값이 얼마가 됐다고? 나오는 방향은 얼마? 2B0가 돼야지만 저 조건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 영역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면 투 영역은 나오는 방향으로 3B0, 3는 어떻게 된다고? 나오는 방향으로 2B0가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은 지금 뭐 하냐면 자기 선속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얘가 어디가 있을 때? 2.5D에 있을 때. 그럼 얘가 어떻게 영역이 2.5D면 0.5에 이렇게 걸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쳐 있는 거라. 저렇게 걸쳐져 있을 때 선속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파이는 뭐예요? BA라고요. 자, 요거를 방향 가지고 다 따지면 되겠죠? 선속도 어쨌든 벡터니까 얘는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나오는 거잖아. 얘네들이 더 크겠죠?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자, 요거는 B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들어가는 거 자체를 B0 곱하기
2분의 1 이게 0.5가 된 거잖아요. d 제곱일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3b 제로 곱하기 d 제곱이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b 제로 곱하기 2분의 1 d 제곱이 되겠죠? 이거 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4고 2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온다고? 2분의 7 d 제로 d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13번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러 갑시다. 15번은 꽤 귀찮은 문제인데요. 꽤 귀찮습니다. 써야 될 게 많고 놔야 될 문제도 많아서 꽤 귀찮은데 15번, 16번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 15번 그림같이 물체가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출발하여 마찰이 없는 면을 따라 높이 2h인 곳에 도달한다. 물체는 수평면 구간 A와 B를 지나는 도중에 각각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대요. 요거 가지고 뭐 알아야 돼요? FT가 같다고 나왔잖아, 그치? FT가 뭐야?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뭐랑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높이 2h인 곳에서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A에서 F가 한 일을 WA, B에서 F가 한 일을 WB라 할 때 WA분의 WB는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아이고. 자, 그림을 그려야 돼서 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일정해졌다가 다시 또. 자, 처음에 높이가 h에서 출발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갔다고 치자. 자, 요 구간 A 구간이에요. 힘을 받았대. A 구간에서 F만큼의 힘을 받았고요. A 구간이라고 하자. 여기는 B 구간이고 여기도 똑같은 F의 힘을 받았어요. 요 높이는 똑같이 처음하고 똑같이 h고 정지해버린 건 얼마라고? 2h가 되겠어요. 자, 여기 A 구간을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바닥에 도달하는 속도를 v0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A 구간을 빠져나왔을 때 속도를 v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v2라고 할 거고요. 빠져나왔을 때 속도를 v0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요게 눈에 보여야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립니다. 왜? 처음에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가 v0였어요. 그러면 B 구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h에서 2h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의 속도도 얼마고 첫 번째 여기 A 구간을 들어갈 때의 속도하고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 v0가 나올 거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똑같이 h만큼 올라가게 될 테니까. 맞아. 그래놓고 뭐 FT가 같다고 줬잖아요. 똑같은 힘을 똑같은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충격량이 뭐랑 같다고?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고요. 그럼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잖아. 그런데 질량은 똑같다고. 그러면 속도 변화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V1 빼기 V0하고 뭐하고 V0 빼기 V2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1 플러스 V2가 2 V0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여기서 V0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V0는 얼마였죠? 얼마만큼 해당하는 높이 H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그럼 mg h가 2분의 1 mv0 제곱이다. 그럼 v0가 루트 2g h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v1 플러스 v2가 얼마라는 거? 2 루트 2g h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한 일이 WA고요. 여기서 한 일이 WB래요. 그런데 WA 플러스 WB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이랬고 여기서 이랬죠. 그래서 두 개 한 일만큼 뭐가 커졌어요? 에너지가 커졌죠? 처음에 있던 게 mgh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됐다고? 2mgh가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됐다고?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만큼? mgh만큼 있죠? 그래서 A 구간에서 한 일과 B 구간에서 한 일을 더한 게 얼마라고? mgh라고. 맞아.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A 플러스 WB가 mgh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시 WA는 뭐라고 쓸 수 있냐? 1이 여기서 그 힘이 한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에너지 변화예요? 수평 구간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겠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m v1 제곱 빼기 v0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WB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분의 1 m v0 제곱 빼기 v2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요거 가지고 정리해버리게 되면 WA 플러스 WB를 여기다 다 집어 때려 넣어버리면 뭐가 지워져요? 요게 지워져 버리죠. 맞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항이 지워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m v1 제곱 빼기 2분의 1m v2 제곱이 뭐라고? mg h예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죠? v1 제곱 빼기 v2 제곱이 2g h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요게 요거라고 했잖아. v1 플러스 v2가. 그럼 요게 뭐죠? v1 플러스 v2 v1 마이너스 v2 요게 2gh죠? 그럼 v1 빼기 v2가 얼마가 나와요? 요게 뭐였으니까 2분의 2 루트 2gh 였으니까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뭐가 나온다고? 루트 2분의 GH가 나오나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V1도 나오고 V2도 나오죠? 맞아요? 그럼 V1이 얼마가 나와요? 개귀찮아. V1이 4분의 5 루트 2GH가 나오고요. V2는 4분의 3 루트 2GH가 나와요. 그럼 V1도 구했고 V2도 구했잖아요. 그죠? V0도 얼마인지 알잖아요. V0는 얼마였다고? 루트 2GH라고.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WA가 집어넣고 여기다 때려넣고 방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WA가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9가 나오고요. WB가 16분의 7mgh가 나와요. 그래서 WA분의 WB는 얼마가 나온다? 9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오늘 요즘 수능 트렌드가 있다고 나와요. 20문제를 30분에 푸는 문제 중에 하나 킬러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미친 거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와? 요게 나오지. 어떤 놈이 된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킵해뒀다가 시간이 없으면 버리는 문제. 말 그대로 시간 무한장 잡아먹잖아요. 한참 쓰긴 되긴 하지만 앞에 거 1분 써도 뒤에 거 한 5분 컷을 해야 되는데 앞에 것도 1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보통 수능에서는 한 문제 1분 써도 돼요. 보통 맨 마지막 장 넘어갔을 때 그때가 킬러 문제가 몰려있거든요. 그 앞에 총 4장이에요. 4페이지. 3페이지 넘어갈 때 한 문제당 1분씩 써버리면 곧 16문제를 16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1분씩 쓰면 1분 조금 안 걸리긴 해요. 어쨌든 1분 좀 연습이 되면 1분씩 썼어. 그럼 몇 분이 남아요? 일단 마킹할 때 1분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 12, 3분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네 문제를 봐요. 그 중에서 하나를 틀리도 무조건 1등급 무조건 나와요. 진짜요? 네. 과학은 지금 물화생지가 다 빡세졌어요. 무슨 과목도 다. 여러분들 생명 쉬울 것 같죠? 개빡세요. 오히려 물리보다 더 빡세요. 풀어보시면 알아요. 생명 문제 풀어보시라고요. 수능 문제를. 진짜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자료 해석하는데 와 뒤져요. 여러분들 흥분전도 배웠죠? 그래프 줘요. 그래프 가지고 2차 방정식 막 만들어 와 미쳐요.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와 미친다니까 풀어봐야 돼. 근수축이 응? 쌤 물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시험 본 지는 좀 오래돼서 내가 물리하고 생명한 건 맞긴 하는데 학력고사 때 학력고사 1990년도에 학력고사를 봤으니까 오래되긴 했지. 내가 91학번이니까 91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90년도에 본 거잖아. 그러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 아 근데 제가 물화생지를 다 완까지는 수업을 했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끔 그리고 우리 집 애들이 지금 우리 막내가 고3이거든요. 막내가 고3이에요. 그럼 큰애하고 둘째가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야? 이과고 그럼 뭐 내신 대비를 내가 해줬어요. 오. 지금은 거의 못해요. 생명 문제 보다가 빡쳐가지고 뭐야 이건 이해가 안 돼.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근수축 문제 니들이 근수축 거의 안 배웠죠? 와 진짜 생명이 거의 경우에서 따지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 화학에서 양적 관계 문제 풀어보셨죠? 네. 빡치죠? 네. 거기 양론 들어가면 와 따져야 될 게 많잖아. 어때는 부피로 줘, 질량도 줘, 몰수를 줘. 와씨. 근데 그걸 다 섞어버리게 되면 개빡치잖아요. 거기에 또 모두 따져야 반응식을 그냥 안 주고 거기에 문자로 주면 경우의 수 따져야 돼요. 얘가 이 경우엔 맞고 이 경우엔 모순인지. 이런 문제가 양적 관계 거의 최고봉의 문제거든요. 생명이 더해요. 진짜로. 거기에 유전. 와 또 유전에 요즘 생명 문제는 요즘 건 내가 풀어보지도 않았어. 요즘 문제는 한 몇 년 전, 5, 6년 전거 봤는데 야 여러분들 그거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생명인지 아닌지 생명이 여러분들 반성 유전이잖아요.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 보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잖아. 그게 아니면 그게 위배가 되면은 성염색체에서 열성을 유전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딸내미가 생명이면 아빠는 100% 생명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무너져요. 수능 문제에선 비분리. 정자 남자가 비분리가 되네. 어머나. 근데 비분리가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여러분들 감수 분열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1분열 있고 2분열 있잖아.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생명인데 아들은 염색지수가 정상이야. 근데 아들이 생명이 안 나와. 뭐야 이건? 와 비블리. 엄마가 바뀌었다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아빠가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도 비분리, 아빠도 비분리. 정자 난자. 근데 애는 정상.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요즘 그 유전 문제 풀잖아.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애를 안 낳고 싶어요. 네. 낳다 하면 애들가 다 이상해. 증후군에 비분리에 그래서 이거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하려면 수능 문제에서 뭔가 애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 아니야.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진짜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아 진짜야. 내가 풀면서 그랬다니까. 이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모든 애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데 뭔가 교배가 되면 이상한 애만 나온단 말이야. 안 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은 수능 문제부터 바꾸는 걸 이게 자 어찌됐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약도 요즘 지약 완에서 뭐가 빠졌어요? 천체가 빠졌어요. 네?
지구 안에는 천체가 없어요. 그냥 태양계 우주 조금만 있고 천체 여러분 적경적이 따지는 게 없어요. 지구 안에는 그럼 별게 없잖아. 근데 어려워. 자료가 야씨 그리고 여러분들 편각 복각 따지는데 와씨 자 그 문제를 그렇게 낼 줄은 그런 거 있어. 지자기 안 배웠어 니들? 네. 지구자기 안 배웠어? 아니 말고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야 그 니들 문제 풀이 한번 나와. 대륙 이동설의 그 증거 네. 4개 배우잖아 중등에서는 뭐뭐뭐 한선 일치 지질 구조의 연속성 화석 그게 지질 구조 연속성 빙하 이동 흔적과 분포 나머지 하나 이건 중등 때 안 배워 지자기 흔적 아, 지구 자기자기 흔적이 남거든 그걸 문제를 내기 시작해요 야 근데 어렵더라 그래서 자료 해석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가 물리가 수월할 수도 이게 얘기는 한 10년 전에 했으면 사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요즘은 화학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지학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야 문제를 막 그따구로 내는지 그리고 지구과학은 왜 그래프를 하나만 주면 되잖아 X축하고 Y축하고 근데 지구과학 그래프는 꼭 Y축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렇잖아 여기도 하나 주잖아 근데 여기다 또 하나 주잖아 그렇잖아 여기 시간 주고 여기 온도 주고 여기 습도 주고 또 이 안에 또 다른 거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3개를 줘 개짜증나 이해가 안 돼 그래프가 아니 근본이 없어 새끼들이 내 얘기는 진짜 근본이 없는 거야 저걸 따로 줘야지 근데 하나에다 다 집어넣고 해석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수능에서는 쌤은 수능 나오면 다 풀어보세요. 제가 4, 5년 전까지는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에는 다 30분 정해놓고 다 풀었거든요. 야 지금은 물리도 30분 내에 못 풀겠어. 머리가 굳은 것도 있고 문제도 빡치고 그래서 30분 내에 못 풀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전에 언젠가 화학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서 그걸 했잖아. 현직 교수를 데려다가 화학과 교수 이거 보세요. 수능 문제 푸세요. 30분 15문제 등급 몇 등급? 3등급. 그래서 그 교수가 어이가 없잖아. 한다는 얘기는 아니 왜 이딴 문제를 푸냐고. 맞아. 참 쓰잘데기 없는 문제 풀고 있어요. 진짜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변별력을 키운다는 문제만 되게 이상하게 돼. 좀 전에 풀었던 문제도 좀 그런 스타일의 문제. 자 마지막 16번도 약간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 자 풀어봅시다. 16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를 높이 9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마찰 구간 1을 지나 수평면에 정지한 질량이 2m인 물체 B와 충돌한다.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A는 다시 완을 지나 높이 h인 지점에 정지하고 B는 마찰 구간 2를 지나 높이 2분의 7h 지점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가 1을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에너지는 B가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다고? 9H에서 출발했대요. 9H에서. 그런데 마찰 구간이 이렇게 마찰 구간이 있고요. 여기서 마찰 구간을 지난 다음에 A하고 B가 부딪혔대요. 질량은 M짜리였고 얘가 2M짜리였어요. 그랬는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여기도 마찰이 있는 구역이라잖아요. 최종적으로는 A는 어디 가서 H에 가서 정지한 거고 B는 어디 가서 2분의 7H에 가서 2분의 7H에 가서 쳐버렸대요. 자, 일단 부딪히기 직전에 얘의 A의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부딪히기 직전에 속력을 V라고 해보면 운동량 보존 가지고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MV 충돌 전의 운동량하고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 MVA 플러스 EMVB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충돌에 의해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있다 없다? 없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쓰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쓰자고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a 제곱 플러스 2분의 1 em vb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변수도 va, vb 변수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a 계산은 해보세요. 그냥 뻔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v가 되고요. vb는 얼마가 나온다고? 3분의 2 v가 나와요. 그래서 충돌 직전 부딪히기 직전에 속력이 3v라고 했을 때 충돌 후의 속력을 각각 v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2분의 mv 제곱 쓰는 좀 귀찮으니까 자, 충돌 직전 A 운동 에너지 충돌 직후 충돌 직후 A 운동 에너지 충돌 직후 B 운동 에너지를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어쨌든 A는 V였던 게 3분의 1 V가 됐잖아, 그치? 그럼 얘를 920라고 할게요. 충돌 직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920로 할게요. 분수 안 쓰려고. 그러면 충돌 직후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할 수 있다고? 3분의 1이 됐잖아, 속력이. 그럼 에너지는 9분의 1이 됐겠죠? 자, B는 속력은 3분의 2가 됐어. 그런데 질량이 몇 배 커? 2배 커. 그럼 얼마? 9분의 8. 1을 9로 했으니까 얘는 얼마? 그러면 8, 2, 제로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쓰려고. 자, 저렇게 썼어.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mgh 빼기 2 다시 이게 뭐 구간 완을 통과할 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예? 이게 뭐가 된다? 9, 2, 제로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간 안에서 감소한 에너지하고 구간 투에서 감소한 에너지가 똑같대잖아요. 그럼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 2, 제로 B가 가지고 또 운동 에너지에서 2 다시만큼을 뺐더니 그게 얼마가 됐다고? 2분의 7 mg h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뭘 구할 수가 있다? 2 제로도 구할 수도 있고 뭐야? 2 다시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요거 2 다시도 있고 2 제로도 있으니까 요거 2 제로는 얼마가 나와요? 저거 계산해 보면 2 제로가 둘이 계산하면 식 두 개 변수 두 개니까 mgh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 제로가 17분의 16이 나와요. 계산하면 요 식 두 개 가지고 식 두 개 변수 두 개 2 다시는 얼마가 나온다고? 17분의 9 mgh가 나온다고. 자, 뭘 구하는 거예요? h를 다시 또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h.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h는
H는 2 제로 빼기 2 다시 가 충돌 직구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저 마찰 구간 통과할 때 감소한 에너지만큼 뺀 게 뭐가 된다고? mc h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제로가 17분의 16 mgh 얘가 17분의 9 mgh니까 h는 얼마가 나온다고? 17분의 7 h가 나오겠죠? 귀찮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변수를 넣어야 될 게 좀 많아서 문제는 되게 귀찮습니다. 또 질문 없어요?